저희가 지금 연습할 때 교재 뒤에 거는 꼭 교육용으로 들어가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지금 풀 게 2103이죠.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위에 연도 있죠. 예.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 되면은 2022년 뭐 2021년 이런 식으로 연도가 안 맞을 거예요. 우린 지금 몇 년도죠? 2023년도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 데이터를 최근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재 뒤에 있는 거는 꼭 교육용으로 들어오셔서 연습을 하셔야 뭐가 똑같냐면 다른 건 상관없는데 여기 연말정산 있죠? 연말정산하고 요 사원 등록이 달라요. 네. 사원 등록이 여기 부양가족 명세 요 오른쪽도 약간 달라요. 옛날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앞으로 연습하실 때 분명히 나 여기에다 넣은 것 같은데 등록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생략하고 넘어가세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요 위에 연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2023년도로 뜨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2022, 2021 이렇게 뜨면은 뭔가가 안 맞아요. 그래서 혼자 개인적으로 연습하실 때에도 위에 연도가 안 맞으면 입력 안 되는 거는 건너뛰세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데이터가 2023년도로 다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전산에게는 상관없어요. 전산에게는 뭐 2000년대 거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전산에게는 바뀐 게 없거든요. 거의 바뀐 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전산에게는 옛날 거 푸셔도 상관없는데 세무는 옛날 거 푸실 때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세요. 이거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출판사에서 좀 많이 해주면 좋은데 이것도 바꾸는 것도 다 돈인지라 몇 개 안 해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791페이지 맞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내일은 이제 아마 102회를 풀 거예요. 교재 뒤에 있는 몇 회를 풀 거라고요? 102회. 근데 102회까지는 교재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교재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냐? 목요일부터는 이제 프린트를 나눠 드릴 거예요. 나눠 드릴 거고 그리고 무조건 9시 반에 시작입니다. 늦게 오면 늦게 온 대로 그냥 푸세요. 시간을 그 대신 조금 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오시면 9시 반부터 10시 50분까지 풀어요. 그리고 11시까지 쉬었다가 11시부터 답 맞출 거고 그 다음에 답 맞추고 끝나면 10분 쉬었다가 내일 요걸 드릴 거예요. 우리 저번에 연습했었던 거 있죠? 그거 뒷 횟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또 부가가치세하고 뭐 연습을 할 거예요? 연말정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루에 기출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뭐 연말정산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뭐 결산을 더 풀고 싶다. 아니면 뭐 일반 전표를 더 풀고 싶다. 그런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은 그 남은 짜투리 시간 동안에 그런 거 풀어 드릴게요. 근데 아무 얘기 없으면 일단 부가가치세하고 연말정산 연습을 더 할 겁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03회 1번부터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죠. 그래서 1번에 별표 하나 치세요. 1번에 1번. 요거 잘 나옵니다. 지문에. 그래서 건물이 있는 토지 구입 후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의 무슨 비용이라고요?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취득원가에다가 합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설치비하고 시운전비. 설치비하고 시운전비도 무슨 비용이에요?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죄세공과금.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토지나 건물 구입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 이것도 무슨 비용이에요?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왜냐면 제가 이거 몇 번 써드렸잖아요.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는 뭘로 처리한다? 세금과금과. 그래서 정답은 4번. 취득원가가 아니고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자본? 이거 나오면 그냥 여기 가서 치세요. 1번에 무슨 주식이요? 자기 주식. 여기 있잖아요. 무슨 조정? 자본 조정. 그 다음에 2번에, 그 1번에 자기 주식 무슨 이익? 처분 이익. 여기 있잖아요. 무슨 잉여금? 자본 잉여금.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에 감자차선. 감자차선은 무슨 조정? 자본 조정.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말은 다 맞는데 감자차선과 감자차익 상기 처리하는 것도 맞아요. 말은 다 맞는데 왜 틀렸어요? 자본 잉여금이 아니고 뭐다? 자본 조정이다. 그 다음에 3번. 자본 잉여금은 무상증자를 위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거 분기하면 이렇게 돼요. 전입 분기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대변의 무슨 금이요? 자본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리고 이런 거 종류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컨트롤 F. 3번은 4번이겠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이거 몇 번을 봤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취득당, 통화 및 통화 대용, 그 다음에 요구, 불이익, 당좌부터,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 근데 거기 몇 년이죠? 1년이죠. 요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4번 이거 빨리 외우든가. 이거 잘 나와요 시험 때. 그래서 이거 나오면 꼭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하나는 외우든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비. 아니면 여기 가면 있다니까요. 우리 이익 구하는 게 어디예요? 손익계산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여기 정기분 손익계산서 누르시면 이 오른쪽에 공식 다 떠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기,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뭐요? 영업비.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시든가 아니면 위치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문제 나오면 영업이익 나오면 무조건 시험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공식 아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판매비와 관리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물어봅니다. 항상. 그래서 매출액이 1억. 그 다음에 원가 얼마야? 5천. 그럼 얼마 나와요? 5천. 차량 유지비 판관비예요. 접대비도 판관비예요. 그래서 4,600. 4,400. 600이 아니라 600을 빼니까 4,400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부금하고 잡손실은 영업 외비용이에요. 판관비가 아니고. 왜냐면 우리 기부하는 이유가 뭐죠? 좋은 일에 쓰려고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영업하고는 관련이 없다. 잡손실은 당연히 관련 없겠죠. 왜냐면 잡손실의 뜻이 잡다한 이익이, 잡다한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판매하고 관련이 없다.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떨 수도 있냐면 나 몰라. 여기 가서 치라니까요. 기부금 여기 있잖아요. 영업에. 그 다음에 무슨 손실이요? 잡손실. 900번 때는 영업이에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르면 뭐 하라고요? 치시라고. 치면 나와요.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5번 사채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가 사채 맞추려고 두 가지 외우라 그랬었어요. 이 이외의 걸로 나오면 솔직히 찍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이외의 거는 너무 어려워서. 사채 발행할 때는 무슨 이자율 기준? 액면 이자율. 그래서 액면 이자율 크면 할증, 작으면 할인.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하는데 무슨 법? 유효 이자율법. 그래서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그리고 얘는 꼭 나오면 말장난으로 나옵니다. 정답 2번이에요. 그 다음에 1번은 사채 발행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게요? 처분할 때 비용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비용 처리한다라고 나왔으면은 1번이 틀린 거예요. 발행가액에서 뭐 한다고요? 빼요. 왜냐면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뭐 한다? 뺀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왜 2번이냐면 이거 말장난이에요.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죠. 그러면 액면 이자율이 크단 얘기예요? 작단 얘기예요? 작단 얘기예요. 그래서 작으면 무슨 발행? 할인 발행.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인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장난이 제일 어려워요. 시험 보실 때. 그래서 내용을 알아도 말장난에 속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서 차감하는 거 맞습니다. 액면가액에서 빼는 거예요. 왜냐면 할인 발행했다는 얘기는 액면가액보다 비싸게 발행한 거예요? 싸게 발행한 거예요? 싸게 발행한 거죠. 그래서 싸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삼각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론을 잘 푸시려면 어느 정도 암기는 숙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총 제조 원가. 우리 단기총 제조 원가 어떻게 구한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근데 제조 간접비는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요거 직접 경비. 그래서 답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직접 경비 계속 써드리냐면 내기는 해요. 아예 안 내진 않아요. 잘 안 내서 그렇지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A 구하래요. 그래서 A가 60만원, 그 다음에 40만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120만원을 나눌 건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뭐를 기준? 재료비 기준. 뭐 기준이요? 재료비. 항상 분수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전체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재료비가 얼마죠? 150. 그래서 항상 전체분에 해당되는 거. A는 얼마예요? 60만원. 그래서 항상 분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계산기가 120 나누기 150 곱하기 60 하면은 48만원 나와. 그리고 계산 문제 헷갈리시면 꼭 오세요. 그거 관련돼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더하기 48만원 하면 얼마예요? 148만원. 정답 몇 번? 1번인데 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는지 일단 그걸 첫 번째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지금 재료비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죠. 그런 거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정상 그리고 착수. 우리 앞에 보세요. T자 문제입니다. 제공품. 그래서 기초 제공품 재료비, 재료비래네.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선품. 그래서 착수 나오면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 몇 개? 3차. 착수 2300. 공손 200. 기말 1100. 차변과 대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몇 개 부족해요? 4000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정상 공소는 완성품 수량의 몇 프로? 그러면 4000개에 3% 하면 120개. 200개에서 몇 개 빼요? 120. 그럼 몇 개?
80. 정답 몇 번? 2번. 딱 요 정도 수준으로 냅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 오세요. 그리고 이러면 안 돼요. 막 시험 막 2, 3일 남겨놓고 뭐 안 된대. 하루 이틀 만에 해결이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미리미리 오십시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루 만에 뭐 안 된대. 그게 쉽지 않아요. 해결되기가. 그래도 넉넉하게 한 일주일 정도는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 갔냐? 마지막 줄에 배부 차이. 무슨 차이요? 배부 차이. 그래서 보시면 예정이 시간당 10,000원이래요. 요런 건 나오면 그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정이 시간당 얼마요? 10,000원. 그럼 몇 시간이래요? 110시간. 그 다음에 실제는 몇 시간이래요? 100시간. 그리고 140만원. 제가 항상 이 얘기 하죠. 무슨 얘기 하냐면, 누구 기준? 예, 실제 기준이에요. 누구 기준이에요? 실제 기준.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000원에다가 110을 곱해요? 100을 곱해요? 100을 곱해요. 왜요? 항상 누구 기준이니까? 누구 기준? 실제 기준. 실제가 100시간이잖아요. 그럼 얼마 나와요? 100만원 나와요. 둘이서 얼마 차이 나죠? 예, 40만원 차이 나요. 얼마 차이 나요? 40. 근데 항상 누구 기준? 실제. 실제보다 예정이 크다, 작다? 작다. 작다 무슨 배부? 과소 배부.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항상 하실 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에다 맞춰야 된다? 실제에다가. 왜 실제에다 맞춰야 되냐면 실제가 진짜잖아요. 예정은 가짜고. 그럼 우리가 항상 어디에다 맞춰주셔야 돼요? 진짜에다가. 이거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헷갈립니다. 그래서 안 꼬이게끔 잘 좀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9번.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고 이해하는 문제예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배부 기준. 배부하는 기준은 가장 좋은 거는 인과관계예요. 무슨 관계요? 인과관계. 다른 말로 연관성. 그래서 관련이 있냐 없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물 나오면 무조건 면적이에요. 건물은.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우리 누구 위해서 쓰는 거죠? 네, 직원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직원 위해서 쓰는 거니까 네,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종업원수. 그 다음에 기계감가상각비는 면적일까요? 기계 사용일까요? 네, 사용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감가라는 게 뜻이 뭐라 그랬죠? 쓰면 쓸수록 값어치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전력은 당연히 전기요금이니까 전력 사용량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산회계 1급에도 나와요. 그러면은 관련성 있는 걸로 OX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고정원가.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요 1점. 총고정비는 1점.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왜냐면 고정은 일정하고 감소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감소는 없어요. 감소는 올라가야 돼요?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죠? 근데 떨어지는 그래프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있는 1번이 총변동비예요. 증가하니까. 3번이 단위당 뭐요? 변동비. 왜요? 일정하니까. 4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에 포함.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외운 것 중에 뭔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론 개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론 개수가 좀 적게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 뭐 먼저 하시냐면 암기 먼저 다시 하세요. 왜냐면 잘 외워도 100% 다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우는 게 좀 중요해요. 시험인지. 매출 할인 및 애놀이 매출 할인. 그래서 몇 번 하고 몇 번 아니에요? 예, 2번, 3번, 4번 다 아니죠?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끝. 그 다음에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뭐 된 경우? 멸실된 경우,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무슨요? 공사료. 그 다음에 12번 영세율의 밑줄 치세요. 영세의 뜻이 뭐죠? 네, 세율이 몇 프로? 0%. 그래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합니다. 왜냐면 세율이 0%니까 일단 첫 번째로 안 내요. 세금을.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되는 걸 환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환급 해준다고요? 조기 환급. 며칠 이내? 15일. 왜 이런 혜택을 줘요? 네, 뭘로 먹고 사는 나라다? 수출로. 네, 그래서 수출 많이 하는 회사한테 뭐 주는 거예요? 네, 혜택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국외.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저께 풀었던 문제 보시면 이거랑 비슷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닌데, 시험장 가셔서 뭐 봐야 될지 모르겠으면 뭐 보라 그러냐면요, 가장 최근 거 보라 그래요. 기출문제. 왜 그러냐면 많이는 아니지만 기존에 냈었던 거랑 비슷하게 한두 문제는 내거든요. 그래서 시험장 갔는데 뭐 해야 되지 모르겠으면 가장 최근에 거 기출문제 펴놓고 그거 보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용역의 공급. 이거 어려워요. 이거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음에 놔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일단 말이 많아요. 거기 보시면 말들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래서 1번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거, 요거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왜냐면 건설업 자체가 용역이 맞기는 해요. 그 다음에 2번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하는 거, 이것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용역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요거라고 생각하세요. 서비스. 네.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뭘로 하는 거냐면 몸으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게 대부분 뭐예요? 용역하고 관련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재화는 물건 파는 거거든요. 뭐 파는 거라고요? 물건 파는 거.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셔도 답은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과학상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은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거. 여기 힌트를 준 거예요. 우리 과세거래 몇 가지 있죠? 3가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러면 4번은 재화의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물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헷갈릴까봐 아예 거기에다가 요 문구를 준 거예요. 뭐라고 준 거예요? 지문에 재화. 그래서 그게 이 시험 문제 내신 분의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힌트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게 나이 소득 물어보는 거예요. 뭐하고 뭐요? 나이하고 소득. 그래서 보시면 우리 나이 판정은요, 몇 월 며칠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12월 30일.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번 과세기간 중 장애 치유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으로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사망도 사망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사망일 전일로 봐요. 왜냐면 사망한 날은 안 살아 계신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언제까지는 살아 계시죠? 전날까지는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날 기준으로 보는 거고, 장애도 올해 만약에 장애 치유가 완치됐어. 그러면은 그날 전날까지는 장애인이 맞잖아요. 근데 완쾌됐으면 완쾌된 날부터는 장애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사망하고 장애 치유는 당해 연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돌아가셨으면 올해까지는 공제해 주는 거고, 올해 장애가 치유됐으면 올해까지는 뭐예요? 장애인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결론은 1월 2일이면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1월 1일 날 돌아가셨어. 그러면 작년까지 살아계신 게 되는 거니까 올해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내지만 일단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나이 판정 시 하루라도 있으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나이 계산할 때 뭐만 뺀다고요? 연도만 빼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바뀐 나이 계산할 때에는 생일 지났냐 안 지났냐 보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생일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우리 종합소득에 뭐뭐뭐 있다 그랬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1번 틀렸어요. 무슨 소득 들어가 있죠? 네, 퇴직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대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될 수 있어요. 원천징수대 써도 세금을 낸 거지, 그건 소득은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돈 벌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계산은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계산은 해야 됩니다. 계산은 해야 되는데 뭐는 상관이 없다? 세금은 냈으니까 그만큼 낸 거 부분만큼 세금이 줄어들긴 하는데 그건 줄어드는 거지 안 내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영세율에 적용돼도 팔았잖아요. 팔았으면 뭐 내야 돼요? 세금은 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우리 외운 적 있어요. 앞에 보시면 결손금은 몇 년 이내? 15년. 15년 이내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 가능.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 불가능. 이라고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한테는 쉬울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어려울 거고 좀 애매한 회차기는 해요. 이론은. 그 다음에 실무 1월 3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생산부. 생산부니까 몇 번대? 500번대. 복리 후생비 1000만원. 카드로 했죠. 카드로 했으면 뭐 잡아야 돼요? 거래처 잡아야 되죠. 미지급금 1000만원. 무슨 카드? 하나카드. 그리고 앞에 보세요. 거래처는 채권하고 뭐만 잡는 거예요? 채무만. 근데 하다 보면은 이럴 때 있어요. 이거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냥 넣으세요. 제가 꼭 이 말하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넣어도 돼요? 다 넣어도 되는데, 아니 구별되는 건 뭐하러 넣어요? 현금에 거래처 넣어요? 안 넣죠. 구별 안 되는 거를 넣으란 얘기지, 구별되는 것까지 다 넣어도 되겠네요. 되는데 다 넣으면 시간 남아요? 시간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헷갈리는 거는 거래처를 넣어라. 그 대신 구별되는 건 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꼭 그렇게 얘기해갖고 한마디씩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해도 되냐면 안 넣는 거에 넣는 건 감점 안 돼요. 그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넣어야 되는 거에 안 넣는 건 틀리게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이거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헷갈려. 그럼 그냥 넣으세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 복리후생비 이런 거에는 안 넣잖아요. 그러니까 구별 안 되는 거에 넣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임차 보증금. 그리고 저번에도 지나가듯이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보증금은요 무조건 거래처 넣으세요. 보증금은 무조건 뭐 넣으라고요? 거래처 넣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3월 3일날 임차 보증금 얼마요? 1,500. 어디요? 동구. 그 다음에 계약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2월 3일. 2월 3일 왜 줬어요? 모르겠으면 들어가서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으면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여기 무슨 금이라고 써있죠? 선급금. 그래서 결론은 뭘로 처리해라? 선급금으로. 선급금 얼마요? 500. 동구.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줬다? 보통 예금. 그리고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 지문 안에 날짜 있으면 알겠으면 안 봐도 되는데 모르겠으면 가서 무조건 뭐 하세요? 보고 푸세요. 왜냐면 그게 힌트예요.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시세 차익. 그리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우리 공부할 때 원래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데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저는 시켜요. 우리 공부할 때 액면가액은 언제만 쓰죠? 자본금 구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본금은 주식발행소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얘 빼놓고는 액면가액 쓰지 마세요. 원래 다른 거 쓰는 것도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 시험엔 안 나와요. 그래서 액면가 나오면 써라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라고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여기는 무슨 가 써야 돼요? 취득가 써야 돼요. 그러면 천주에 8,000원이면 얼마죠? 1000주에 8,000원이면 800만원 나와요. 800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1000만원에 팔았다.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얼마 들어왔다? 1000만원. 단기매매증권은 얼마짜리였다? 800만원. 그러면 이익 났다? 손해 났다? 이익 났죠. 얼마 이익이요? 200만원.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그리고 혹시 연습하실 때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혹시 연습할 때 단기매매증권 없으면 단기 뭐요? 투자자산으로 치시면 떠요. 저희가 연습할 때는 안 나오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연습하다가 없으면은 저걸로 치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9월 2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상증자. 증자의 뜻이 뭐죠?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본금을 늘리려면 주식발행소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2000주 곱하기 5,000원 하시면 1000만원 나와요. 그래서 자본금 10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얼마 받았냐면은 1,500 받았어요. 그러면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더 받았다.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자본은 무슨 처리요? 상계처리. 근데 상계처리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주식 비싸게 발행한 걸 뭐라고 하세요? 주식 발행 무슨 금? 초과금. 그 다음에 싸게 발행한 건 뭐라 그러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거기 적어준 거예요. 지문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차금이 있으면 또 서로 빼야죠.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죠. 여기 보세요.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300만 원 있어.
그러면 대변에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처럼 이건 썼다 지울 거예요. 300만 원 쓰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만 되는 거예요? 200만 원만. 그래서 서로 뺀다 그래서 이걸 무슨 처리라 그래요? 상계처리.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네, 그건 상계처리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뭐냐, 단기매매증권 팔았을 때. 단기매매증권하고 주식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사고 파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다음에 10월 31일. 10월 31일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차입. 돈 갚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 얼마 갚았어요? 1억. 기업은행. 그 다음에 이자 줬죠? 주는 이자 뭐예요? 네, 이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얼마 줬어요? 3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죠? 보통예금 1030. 1억 30. 1000이 아니라. 이 정도면 이거 합격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도면 어렵게 낸 편은 아니에요. 분기도.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부를 했다라는 전제 조건이고 지금 쉽다라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요? 시험장 가서 이 정도면 쉽게 나온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종종 오해하시는데 공부 안 하고 어렵대. 당연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점수 안 나와요 그러면 이해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만 들어봐도 대충 이분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대충 나와요. 지금은 아니에요. 시험 시간 다가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공부 제일 많이 하죠? 시험 보기 일주일 남겨놓고. 그래서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수업을 10년을 넘게 했는데 제일 열심히 하는 데가 항상 언제예요? 시험 보기 한 일주일 남겨놓고는 다들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때 공부한 것 중에서 얼마나 나오냐가 중요해요. 지금보다는. 왜 그러냐면 일주일 안에 한 거는 기억이 좀 더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상계처리 관련돼서는 내일 한번 해드릴게요. 그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풀면 조금 지금보다는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입. 요거는 입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수입 나오면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죠? 네, 부가세만 처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요? 세관. 그래서 거기 세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네. 세관 없으면 수입 안 돼요. 그래서 매입에 수입.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김해세관 역. 원재료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써야 돼요? 네, 부가세 대극. 얼마? 네, 300만 원. 뭘로 줬죠? 현금 줬죠.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입력 보여드리면, 그리고 입력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그럼 그건 보여드릴게요. 7월 28일 날 매입 수입 원재료, 그 다음에 3,000에 300. 그 다음에 코드는 김해. 전자는요, 분계는 혼합 잡고, 대변에 뭐요? 현금. 그 다음에 7월 3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9인승. 우리 몇 인승까지? 네, 8인승. 그럼 9인승이니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불공 아니에요. 뭐 되는 거예요? 과세 되는 거예요. 매입에 과세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거기 세 번째 줄에 뭐라고 써있죠? 계산서. 계산서는 무조건 면세. 여기에다 불공 쓰신 분은 아직도 불공 헷갈리는 거예요. 불공이 되려면 꼭 누가 나와야 된다? 네, 세금 계산서. 그래서 불공을 써도 되는 문제가 있고 안 써도 되는 문제가 있는데 세금 계산서 없는데 불공 썼다. 그러면 아직 불공 이해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거래처는 어디예요? 조합캐피탈.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에 무슨 요로 계산해라? 임차. 그래서 800번대 임차료. 왜 800번대예요? 네, 영업부. 그런 것도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예요? 55만원. 이거 왜 55만원 줬는지 아세요? 50만원에 5만원으로 쪼개라고. 이거 무의식적으로 11만원 나오면 10만원에 만원, 22만원 나오면 22만원에 2만원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잘못 푸시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월 1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출. 맨날 하는 얘기인데 수출 나오면 무슨 일기준? 네, 선적일.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무슨 환율하고 무슨 환율? 기준환율하고 제정환율. 이거 왜 써드리냐면 간혹가다 환율을 3개씩 던져줄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하나만 던져주면 상관없는데 간혹가다 한 5년에 한 번 정도? 한 2-3개씩 던져줘요. 그리고 우리 보고 환율 알아서 구하래. 이렇게 나옵니다. 몇만 달러예요? 3만 달러. 선적일 언제죠? 8월 15일. 1150원. 맞죠? 네. 그러면 3만 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 3450만. 그 다음에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8월 12일 날 수출하면 뭐라고요? 수출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에이스. 대변의 제품 매출 3,450. 돈 받았다 나중에 받기로 했다? 네, 나중에 받기로 했죠.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뭐예요? 네, 외상 매출. 끝. 그리고 이제 종종 물어보시는 게 왜 여기에다가는 거래처 안 써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다 안 쓰는 이유는요. 여기 에이스라고 썼죠? 그러면 다 거래처가 뭘로 잡혀요? 에이스로 잡혀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는 이 분기 안에 언제만 쓰냐면 거래처랑 돈 주고 받는 데가 뭐 할 때요? 다를 때. 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지문에 8월 30일에 받기로 하였다는 받지만 헷갈리면 또 날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이게 아니죠. 8월 30일에 받기로 하였다가 이거 처리하라고. 네, 아직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8월 30일은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9월 25일 별표 3개. 그냥 어렵습니다.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분계 중에 하나예요. 이 분계를 무슨 분계라 그러냐면요. 간주 공급 분계라 그래요. 무슨 공급 분계요? 네, 우리 간주 공급에 뭐뭐뭐 있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폐업 없이 무슨 재화? 네. 얘 뭐예요? 네, 사업상 증여. 왜냐면 거기 보시면 생산부 거래처한테 줬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상 뭐라고요? 증여. 그래서 이 문제 틀렸다 그래서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네, 난이도로 치면은 최상급이에요. 답 먼저 써드리고 설명할게요. 매출의 건별, 그 다음에 세무, 대변의 제품 200, 적요 8번, 타계정 대체, 그 다음에 대변의 세금 30, 그 다음에 차변에 거래조 줬으니까 뭐예요? 접대비 230.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얘 틀렸다 그래서 시험 볼 때 떨어지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 예상이긴 한데
한 10명 푼다라고 치면 한두 명 맞출까요? 난이도로 치면 그 정도 난이도예요. 많이 못 맞춰요, 이 문제. 아, 잠시만요. 아, 생산부 거래처구나, 이런. 감사합니다. 500번째요. 이제 그거 설명해야죠. 앞에 보세요. 예. 이것도 입력도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일단 입력 먼저 보여드릴게요. 9월 며칠이요? 25일. 일단 여기는 건별이니까 14번 제품. 여기는 얼마에 얼마예요? 네, 300에 30이에요. 왜냐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뭘로 본다 그랬죠? 네, 시가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세금은 뭘로 내는 거예요? 시가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얼마라고요? 300에 30. 그건 맞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저기 어디 갔냐? 세무.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잡고 여기 보세요. 여기 제품하고 여기는 200이에요. 왜 200이냐면 이거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판 거에 시가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금은 시가로 내는 거고 여긴 안 팔았으니까 제품이에요? 제품 매출이에요? 제품이에요. 제품 안 팔았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가야 돼요? 원가로 가야 돼요. 여기는. 그 다음 기부금은 원가로 가죠. 왜냐면 아니요. 기부금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예. 그거는 세금 내야 되는 상황이면 뭘로 간다고요? 시가. 세금 안 내도 되는 상황이면 원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세금은 뭘로 보는 거예요? 시가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원가로 세금 내면 국가가 걷어가는 금액 있다 없다? 네, 없다가 돼요. 왜 그러냐면 200만 원에 산 거 200만 원에 주면 20만 원,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세금 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거는 뭘로 본다? 시가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차변의 접대비인데 생산부라 그랬으니까 500번대 230만 원. 예, 요거를 무슨 분계라 그런다고요? 예, 요걸 간주공급 분계라 그래요. 근데 이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내시는 분이 뭐 지금도 내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문제 대빵 사랑해요. 이게 안 나온 지 한 거의 한 7, 8년도 됐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예상이긴 한데 과거에 이 문제 내셨던 분이 다시 들어왔었거나 아니면 간주 공급을 사랑하시는 분이 현재 출제위원으로 계신 거예요. 이거 옛날에는 안 냈었어요. 한 7년 정도? 7, 8년 정도 안 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시가예요. 물건은 안 팔았으니까 뭐예요? 원가예요.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 오세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설명 또 드릴게요. 그냥 9월 30일 같은 게 제일 좋아요. 입력할 때그 타겟 정보하고 같이 네, 타겟정 대체 여기 8번. 네. 항상 8번은 큰 칸에서 치세요? 작은 칸에서 치세요? 작은 칸에다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9월 30 우리는 4번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4번 맞추는 것보다 몇 번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해요. 5번 같은 거 안 틀리는 게 훨씬 더 중요는 합니다. 근데 나 5번 맞춰. 그러면 몇 번 준비하셔야 돼요? 4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매출과세 해민역 제품 매출 3천. 세금 얼마예요? 300. 그 다음에 계약금 먼저 받았다 선 수금. 보통 예금 쓰시면 안 돼요. 보통 예금은 몇 월 며칠 날 받은 거예요? 7월 31일 날. 그럼 이미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언제 받기로 했다? 네, 나중에 외상 매출금 2,300. 그래서 이런 거 풀다 보면은 꼭 이런 거 물어보세요. 보통 예금 왜 처리 안 해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보통 예금 처리 안 하는 이유는 이미 뭐 했으니까? 처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 3번. 그리고 이거는 오늘은 질문하지 마시고 예, 오늘 가서 한두 번씩 보고 내일부터는 질문 받을게요. 예. 왜 첫날엔 질문 안 받냐면 첫날은 지금은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집에 가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확정신고. 무슨 신고요? 확정신고. 그러면 확정신고 하러 가야죠. 그래서 우리 확정신고는요, 예, 언제 하는 거, 몇 월에서 몇 월이죠? 4월에서 6월. 그래서 일단 여기로 오세요. 신고서. 4월에서 몇 월? 6월. 들어오시고. 그럼 빈 거죠? 그래서 1번에 매출 내역 보시면 매출의 과세, 매출의 수출.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매출 과세 몇 번? 1번. 5억에 5천. 그 다음에 매출 수출 몇 번? 6번. 왜냐면 수출은 세금 계산서 없잖아요. 여기에 얼마요? 5천. 그 다음에 2번. 매입 내역.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분의 일반. 그래서 매입 과세의 일반.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사업과 관련 없으면 뭐죠? 네, 불공이죠. 그래서 매입 불공의 일반.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 매입 과세 일반인지 고정인지는 그것만 봐갖고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일단은 하나씩 또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매입 과세의 일반은 여기에요. 10번. 그래서 10번에 2억 5천에 얼마요? 2,500. 그리고 불공은 몇 번 넣는다? 2번. 그래서 여기 16번 찍고 50번 가서 얼마에 얼마요? 1,200. 되셨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예정신고 누락분은 여기 있어요. 38번. 38번 가서 450에 얼마요? 45만원. 가산세 계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도 같이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완급세액 하러 갈게요. 미완급은 여기입니다. 21번. 21번에 얼마요? 100만원. 그리고 우리 전자신고하면 얼마 깎아준다? 만원. 여기 전자신고세액 공제 가셔서 얼마요? 만원. 끝. 이렇게 나오면 맞춰야 되겠죠? 왜요? 뭐가 안 나왔어요? 가산세. 근데 요즘 추세는 가산세를 과거보다는 덜 내고 있어요. 근데 덜 내고 있는 이유가 지금은 전자신고잖아요. 전자신고 때문에 가산세를 낼 일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신고하기 전에 저기 홈택스 들어가시면 우리 회사가 얼마치 매출했는지 얼마치 샀는지 다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금액이 맞으면 거의 틀릴 일이 없어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여기로 오세요. 여기. 그래서 얘는 등록은 안 하는데 분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월 15일은 이렇게 됩니다. 매출, 과세, 남산, 부. 대변의 제품 매출 2,5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250. 뭘로 결제했다고요? 카드. 그래서 외상 매출금 2,750. 법인카드. 이거 답 알려드리려고 적어드리는 거예요. 원래 분계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분계 안 해도 답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월 30일 매입의 면세. 그 다음에 해라. 여부는 없으니까 부. 대변의 제품 얼마예요? 700. 카드로 결제했죠? 외상 매출금 700. 무슨 카드? 법인카드.
아, 매미로 썼나요? 매출 팔았으니까. 아, 이거 여기도 잘못 썼네. 매출 빼먹었네. 꼭 하나 빼먹으면.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요거.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이 정도 분기는 할 줄 알잖아요. 여기 오셔서 몇 월에서 몇 월? 10월에서 12월. 그리고 앞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비워놓지 좀 마세요. 모른다 그래서 아예 그냥 넘어가. 처음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끝까지 다 하고 시간 남았어. 그러면 뭐라도 넣으시라고요. 또 알아요? 예. 여기라고 생각한 게 맞을지.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그냥 깔끔하게 비워놔. 이거 절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카드로 판 게 얼마 있죠? 2,750. 그래서 여기 2,750. 그 다음에 이거 세금 계산서랑 같이 발행했죠? 여기도 얼마요? 2,750. 하나만 발행했을 때는 위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근데 둘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서. 여기가 면세죠. 계산서. 여기에 얼마요? 700. 계산서 얼마요? 700. 끝. 그러니까 여기는 카드로 결제한 거는 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겹칠 때는 밑에다가 넣어주는 거고, 안 겹치면 어디만 넣는 거예요? 위에만 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둘 다 겹치잖아요. 그래서 겹치냐 안 겹치냐에 따라서 위아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부가가치세 문제 어려울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 이해해 놓고 있잖아요. 그게 조만간 안 나와요. 다른 것만 겁나 나와요. 그리고 이해했었던 거 잊어먹을 쯤 되면 그 문제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그 문제 또 헷갈려요.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렵잖아요. 쉽진 않잖아요. 근데 걔가 더 할만해요. 왜 그러냐면 신고서 계속 나오니까. 근데 부속명세서는 가끔씩 나와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있는 전자신고는 좀 이따가 기출문제 깔아서 할게요. 네, 전자신고는 꼭 뭘로 연습하세요? 기출문제로. 그 다음에 결산. 네, 결산할 때도 꼭 이거 지켜주세요. 자동결산 뭐뭐뭐 있죠? 기말, 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감가, 상가, 대손 충당금, 법인세. 요거 꼭 지켜주세요.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1번 수동, 2번도 수동, 3번 자동, 4번도 자동, 5번도 자동. 일단 이게 항상 우선순위. 그 다음에 수동 먼저 하세요. 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달러. 달러 나오면 외국 돈이죠. 외환 나오면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화환산 이익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외상 매출금이래요. 뭐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 그리고 10만 달러였는데 몇 달러가 됐죠? 예, 7만 달러가 됐죠. 예. 그리고 우리 무슨 날이 중요하다? 예, 선적일이 몇 월 며칠? 7월 31일. 그래서 7월 31일 날 1190. 참 잘 냈어요. 귀찮게. 그러면 8330. 우리 결산은 몇 월 며칠? 네, 12월 31일. 그래서 12월 31일 날은 1150원. 8050만원. 그럼 둘이서 얼마 차이 나요? 280만원 차이 나요?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자산이 떨어지면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네. 그래서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280. 대변의 외상 매출금 280. AA 거래처 꼭 쓰시고. 그리고 헷갈리시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금 외상 매출금 거래처 썼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도 뭐 해야 돼요? 거래처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급금에 거래처 썼죠? 그러면 누구도 써야 돼요? 네, 선수금도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반대적인 거랑 같이 기억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출은 항상 무슨 일? 선적일. 결산은 몇 월 며칠? 12월 31일. 그 나머지 두 날은 장난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헷갈리시면 이렇게라도 푸세요. 증가시키자, 감소시키자. 감소시키자.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올해 거. 수익비용으로 나오면 내년 거.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이 좀 기억하세요. 선급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러면 이 문제는 올해 4월 달에 가입한 거예요. 올해 몇 월 달이요? 4월 달. 근데 언제 것까지 줬죠? 내년 것까지. 그러면 뭐가 먼저 기억나야 돼요? 네, 선급 비용이라고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선급 비용.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보험료로 처리했대요. 보험료는 비용이죠. 맞죠? 비용의 감소 어느 변? 대변. 그래서 대변에 무슨 요? 보험료. 이렇게 짜맞추기라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100% 다 기억해서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도 문제 많이 풀어봐서 기억나는 거지 딴 거 없어요. 저도 이 많은 걸 어떻게 혼자 다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 보는 문제가 저는 한 10번도 넘게 푼 문제라 기억이 이제 좀 더 잘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액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 줬죠? 120만원. 1년은 몇 개월? 12개월. 올해 몇 월 달부터? 4월 달.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2. 몇 개월? 9개월. 근데 시험장 가서 긴장하시면은요, 1년이 10달로 끝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시험장 갔는데 멘붕 와갖고 계속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다행이었던 게 뭐였냐면 사지선다 문제였어요. 이론 문제였거든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일단 뺐어요. 그리고 나서 딴 거 다 풀고 와서 봤더니 12분의 4를 10분의 4로 써놓은 거예요. 진짜 멘탈 나가면요, 뭔 짓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10분의 9로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네. 시험장 가서 긴장 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긴장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긴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나오면 올해 거 쓴다, 내년 거 쓴다? 내년 거 쓴다. 내년 거 얼마예요? 30. 왜냐면 성급 비용이라는 게 내년 거 먼저 준 거잖아요. 내년 거 얼마 먼저 줬어요? 30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라는 거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올해 것만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30만원은 내년 거니까 올해 거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오세요. 그러면 또 다른 유인물 또 있으니까 네, 그것도 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1%. 몇 프로요? 1%.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 결산자료 입력 들어오시고 우리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월에서 12월. 그리고 대손 충당금 퍼센트 나오면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요 위에 보시면 대손 삼각이 있습니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원래 분계를 넣었으면은 여기 금액이 원래는 맞아야 돼요. 근데 혹시 저처럼 여기 금액이 안 맞으면 계산기로 두드려서 계산해야 돼요. 저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럴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695, 788, 470 곱하기 몇 프로? 네, 0.02. 그 다음에 빼기 5150 빵빵빵 하면 왜 이래? 잠시만요. 아, 맞구나.
1807884. 이렇게 나오면은 직접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7760 빵빵빵 곱하기 몇 프로요? 1%. 그 다음에 15만 5천원 빼면 142만 2,600원. 여기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 금액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은 거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은 9천 맞고 선급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건 뭐예요? 네, 지원. 그러니까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기말 잔액 곱하기 1% 빼기 대손충당금 잔액. 근데 이거를 컴퓨터가 원래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저는 여기 금액은 맞죠? 맞는 거는 건드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틀린 것만 고치시면 돼요. 그럼 저는 고객이 금액이 틀린데 외상 매출 금액이 틀린데 그러니까 외상 매출은 금액이 틀리면 계산해서 요걸로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 얼마 나와요? 여기 얼마 나와야 돼요? 695-788-47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저처럼 695-788-470이 아니면 계산을 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뭐 해서 넣어주셔야 된다고요? 계산을 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안 바뀌어요. 눌러도 안 눌러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 세 가지 금액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반영? 결산 반영.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두 번째 줄에 우리 충당 나오면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이에요.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 요거 3번인데 4번이 써놨구나. 아 3번 이런 제가 잘못했어요. 위치가 잘못돼서 얘가 이상하다 했네. 여기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얘는 3번 4번 보시면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4번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거기 보시면은 생산부 얼마 있죠? 1억 5천 있죠? 얼마 빼요? 1억 빼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5천만 원. 왜냐면 충당 들어가는 것들은 다 무슨 법? 보충법. 그 다음에 영업부 2억 빼기 1억. 그래서 얼마예요? 1억. 그리고 이거 이용해서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위에 퇴직 충당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요거 이용해서 했어도 단번 맞으면 돼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럼 여기에다 얼마 쳐요? 예, 1억 5천하고 얼마요? 2억. 그 다음 무슨 반영? 결산 반영. 이렇게 했어도 답은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 안 써요. 전 그냥 여기에다 칠 거예요. 여기는 500번대예요. 아까 500번대 얼마 나왔죠? 5천. 그 다음에 800번대 얼마 나왔어요? 1억.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만 맞으면 돼요? 답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요건 외우세요. 제일 밑으로 내리세요. 어디로 내리시라고요? 제일 밑에. 그래서 제일 밑으로 내리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여기에다가 여기 선납세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세금 있어요? 네, 선납세금 옆에 있는 걸 그대로 쳐요. 얼마를 쳐요? 550. 그리고 계산기 꺼내세요. 그 다음에 계산기에다가 555만 원이죠. 네. 그 다음에 왜 이래? 맞죠? 네. 그 다음에 계산기에다가 거기 지문에 보시면 법인세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네, 1200을 쳐요. 계산기에다가 1200을 치시고 좀 전에 얼마 넣었어요? 네, 550 넣었죠? 550을 뭐예요? 빼요. 555만 원. 그러면 얼마 나와요? 645만 원 나와요. 그거를 요 밑에다 쳐요. 끝이에요, 이게. 일단 하고 앞에 보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쭉 밑으로 내려와서 선납세금을 옆에다 그대로 쳐요. 그 다음에 계산기에다가 요 법인세 금액을 쳐요. 그리고 좀 전에 얼마 했죠? 555만 원을 빼요. 그리고 나머지만 여기에다 넣으면 돼요. 왜냐면 여기 추가로 내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 더 내면 돼요? 645만 원. 그리고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 방법은 요 위에가 지문에 있는 법인세랑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일치하면은 맞은 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번에 추가 계상이 그러면 저거가 미지급세금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본인이 하려고 하는 방법 권장 안 해요. 이거 분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누르면 얘가 알아서 뭐 해줘요? 분개 다 해줘요. 수동 결산으로 하지 마세요. 자동을. 권장 안 해요. 그랬다가 실수한 사람을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분개가 다 아는 분개가 아니라. 여기 원천지급세, 주행등록세 500만 원이랑 55만 원 나오면 이게 합친 게 그렇죠. 그거 합친 게 제가 이거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원천징수 할 때. 그러니까 우리 특징 중에 하나가 연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헌납세금 할 때 제가 이자 수익하고 뭐요? 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선납세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연결하면은 더 기억 잘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본인이 편한 걸로 하면 되긴 되는데 수동이 편해요, 자동이 편해요? 자동이 편해요. 수동 결산으로 하는 거 별로 권장드리지 않아요. 그분들이 왜 수동 결산으로 설명하냐면 본인들은 옛날에 다 수동으로 한 사람들이라 그분들은 수동이 더 편해요. 근데 수동으로 했다가 예전에 한 문제 더 틀린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 채로 수동으로 해서. 그래서 자동 수동은 자동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급여 자료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날 푼 거는 그날 가서 시간 되시면 한 번씩 꼭 보세요. 나중에 몰아서 보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그리고 맞은 거 보세요. 틀린 거 보세요. 틀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찍은 거랑 틀린 거. 네. 내가 분개 적었는데 맞았어. 그런 건 안 봐도 돼요. 왜냐면 다음에 또 맞춰요. 그런 거. 근데 이론 찍은 거랑 네, 실기 틀린 거는 꼭 체크해놨다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왜냐면 틀린 건 다음에 또 틀려요. 그리고 찍은 건 솔직히 내 능력으로 맞춘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집에 가셔서 한 번씩 더. 그래서 앞에 보세요. 이 급여자료 입력의 핵심은 여기에요. 무슨 공제요? 수당공제. 수당공제 들어오시고 기본급 여, 상여는 부, 직택도 부, 월차도 부, 식대는 거기 보세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죠. 제공하고 있으면 부. 그래 놓고선 밑에다가 과세 뭐요? 식대. 왜냐면 식대는 별도로 제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업무 목적. 무슨 목적이요? 업무 목적. 그래서 업무 목적이니까 자가운전은 뭐예요? 여.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올해 5월부터 업무 시간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과세 요건 충족. 그러면 여예요? 부예요? 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보조금. 앞에 보세요. 교육보조금 알아요? 몰라요? 모를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비과세로 잡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F2하고 교육 치세요. 그럼 교육보조금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과세. 모를 때 쓰는 방법이에요.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모르겠어. 생전 처음 보는 게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비과세로 잡고 비과세를 찾아요. 찾았는데 없어. 그럼 뭘로 돌려요? 과세로. 그 다음에 교육보조금.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우리 모르는 거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거 낼 때 시험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똑같이 줘요. 명칭을. 그래서 찾았는데
읍내 그러면은 과세일 확률이 99.9%.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이거 넣는 건 어렵지 않죠? 5월 며칠이요? 30일. 그 다음에 190에 그 다음에 자가운전 30에 야간 20에 10대 10에 교육 10인데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넣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수당 공제할 때 여기 밑에 있는 거 누르고 여기 위로 올리면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순서 맞추셔도 돼요. 네. 나는 이게 위에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위로 하시면은 이렇게 순서가 거기에 있는 순서하고 똑같이 맞출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생님 문제 풀다가 만약에 제가 그 급여 금액을 틀리게 아니 하여튼 뭘 해서 제가 다시 수당인데 금액 입력하고 나서 금액 입력했으면 금액을 지우고 지우고 그래야 그렇죠. 그래야 수정돼요. 금액 넣어놓은 상태에서 수정 안 돼요. 그 다음에 연금은 99,000원, 건강보험은 67,910원, 장기요양이 8,330원, 고용이 17,600원, 그 다음에 소득세가 25,950원, 2,590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금 질문하신 게 뭐냐면 만약에 틀렸어. 근데 지금 입력해놨죠. 그러면 이때는 이거 부로 안 바뀌어요. 금액이 있어서. 그래서 틀렸을 때는 틀린 걸 가서 0으로 만드세요. 0 만들고 부로 하면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요, 이 안에서는 한 번도 안 틀려요. 그리고 어디 가서 틀려요? 시험장 가서 틀리면 골치 아파요. 왜요? 고쳐본 적이 없어. 그래서 틀린 거 물어보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그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가끔씩 오해해갖고 나 미워하냐고 좋아도 안 하고 미워도 안 해요. 수업하다 보면 예전에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왜 아줌마들한테만 뭐라 그러냐고. 근데 그게 뭐라고 하려고 그래서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질문을 누구만 하죠? 결혼하신 분들만 질문해요. 100번 질문하면 평균적으로 왜냐면 그 결혼하신 분들이 좀 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 얘기를 좀 더 잘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다고 나중에 수업 끝날 때쯤에 한 분이 손 드시더니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드렸죠. 죄송하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근데 느꼈으면 제가 잘못한 거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여기로 오세요. 여기 연말정산. 그리고 현근무지는요 손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현근무지는 여기에다 넣는 게 아니고 급여자료에다 넣으면 자동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현근무지는 손댄다 손대지 않는다? 네, 손대지 않아요. 그냥 하면 돼요. 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준 거예요? 우리 헷갈리라고.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 아, 원천지수 이행상 신고도 안 했죠? 그러고 보니까 해야지라고 생각해놓고서. 몇 월이에요? 5월. 그 다음에 요거 잘 나옵니다. 전월 뭐요? 미완급. 가서 얼마 넣으세요? 23만. 하면 끝.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 한 번인가 두 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귀속기간은 5월인데 돈은 6월 달에 줘. 그때는 앞에는 55, 뒤에는 몇이요? 66. 우리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앞뒤가 달라요.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많진 않아요. 그리고 나갈 때는 항상 뭐 눌러라? 얘 눌러라. 우리 예안이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여기 보시면 몇 번으로 들어오세요? 102번. 그리고 종전근무지는 여기입니다. 여기 소득명세. 그래서 오셔서 주진성. 그 다음에 부 40581-65449. 그리고 근무기간은 올해 걸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20일. 선생님 4번 잘못 입력했어요. 102번에 넣으셨어요. 101번. 잠시만요. 101번에 넣으셔야 돼요. 아, 김영식 맞잖아요. 정희석 씨로 돼. 아, 네. 지금 뒤에 거예요. 네, 네. 맞죠, 그러면? 네.
그 다음에 급여는 얼마요? 1200. 그 다음에 연금이 어디 갔냐? 연금이 54. 건강이 411. 장기가 474. 그 다음에 고용이 96,000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소득세 얼마 넣어요? 10만 원. 네, 10만원 넣어요. 10만원이 얼마요? 10,000원. 설명할 거예요. 어디요? 아, 요거요? 예, 그냥 부로 잡아주세요. 네. 왜냐면 우리는 종교 관련해서 아니잖아요.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 넣어주세요. 왜냐면 여기 앞에도 돼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 감점될지 못 될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런 거는 그냥 해주세요. 소득세 10만 원. 소득세는 얼마라고요? 10만원. 왜 10만원인지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이 전 회사에서 20만원을 낸 거예요. 얼마 낸 거예요? 20만원. 근데 계산해 봤더니 얼마 나온 거예요? 10만원. 그래서 얼마 돌려줬어요? 10만원 돌려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가에 납부한 금액은 얼마만 납부가 되어 있죠? 10만원. 그래서 10만원이에요.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기납부세액이라고. 기납부세액이 뭐냐면 먼저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만원을 냈는데 10만원만 내면 된대요. 그래서 얼마 돌려받은 거예요? 10만원 돌려받은 거예요. 마이너스 나오면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원 돌려받고 이제 이 사람이 국가에다가 내놓은 건 얼마밖에 없다? 10만원. 그래서 얼마 넣어야 돼요? 10만원 넣어야 돼요.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나오면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예요. 이거 잘 나와요. 차감징수세액은 그 사람한테 돌려준 돈이에요. 그렇죠. 이미 돌려준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낸 건 얼마밖에 없다고요? 10만. 그 다음에 보험료. 네, 거기 보시면 저축성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부양가족 오셔서 혼자밖에 없으시죠? 앞으로 이런 분들 늘어납니다. 시험 때도. 이게 그 다음에 일반에다 얼마요? 160. 교육비 돼요? 안 돼요? 돼요. 얼마요? 600. 그러면 교육비까지 끝. 그래서 보험료는 보장성 되고요. 무슨 성 안 돼요? 저축성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비는 본인만 누구 가는 대학원. 그래서 됩니다. 의료비 질병 돼요. 안경 되는데 얼마까지? 50만원. 이렇게 나오면 60만원 찍 그어버리고 얼마로 바꾸세요? 50으로. 안 그러면 또 60 넣습니다. 미용 목적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건강증진? 돼요. 한약 돼요. 아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한약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치료 목적인 한약은 됩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건강증진.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약은 안 되는데 치료 목적 보약은 돼요. 그러니까 목적을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여기에다 넣으면 되죠. 그래서 본인의 국세청의 금액은 150. 그 다음에 또 김영식 얼마요? 50. 한 방에 200 넣어도 맞게는 해줘요.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뭐예요? 기타. 네. 위에 거는 국세청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무조건 뭘로 잡으라고요? 국세청. 근데 안경은 안경원에서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기타. 네, 영수증 수령했잖아요. 그렇죠. 기타 영수증.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본인 돼요. 질병치료도 돼요. 직불도 돼요. 현금영수증도 돼요. 신용카드 가셔서 본인의 얼마요? 850. 직불에 360. 현금영수증 얼마요? 5만. 그 다음에 월세는 여기 눌러세요. 그리고 월세에 대한 힌트는 이 밑에 있어요. 요 밑에 보고 하면 돼요. 그래서 연봉은 7천만원.
근데 2분 7천만 원 안 되잖아요. 7천만 원 이하고 그 다음에 4억 원 이하의 주택. 네. 그래서 2분 된다 안 된다? 돼요.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되고 내용은 여기 있어요. 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기 밑에 보고하시면 돼요. 김서민 771031 그 다음에 유형은 F2 다가구 면적은 어디 갔냐 50제곱미터 그 다음에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0번지 1동 202호 그 다음에 2023년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2023년 12월 31일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연간이죠. 여기는 뭐죠? 매달이죠. 그럼 얼마예요? 네, 360이에요. 여기에다 또 30 넣으면 시험 내시는 분이 원하는 대로 또 함정에 걸린 거예요. 못 됐죠. 일부러 얼마로 했어요? 30.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이제 뭐 하나 남았죠? 개인연금 여기죠. 연금저축하셔서 개인연금. 그리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틀린 거 다음에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이제 적응하는 기간인데. 그 다음에 납입금액 얼마예요? 120. 끝.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그냥저냥 할만해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마무리 하시고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9시 반부터 뭐 그 전에 오신 분은 그 전에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11시 되면 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 가서 뭐요? 부양가족들 맨날 요거 깜빡할 거예요. 제가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거 나온 지 이제 올해 들어온 거랑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깜빡하더라고요. 월세 시험 때는 2000X 몇 년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 때는 정확하게 2023년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어떤 거요? 안 나와요. 세액공제 안 나온다는 뜻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뺄 금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요?